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이제 24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죠. 올해 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올해 좀 힘든 분들은 내년에 조금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2024 갑진년이 이제 되겠어요. 올해 개묘년을 끝으로 이제 갑진년이 새로이 이제 생겨나고요. 임묘진 목세운에서 목의 기운을 마무리하는 진토라는 글자를 같이 끌고 왔네요. 갑진년 운세를 좀 디테일하게 천간의 십간,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간을 2개씩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총 2개씩 묶어서 5번에 걸쳐서 2024년 갑진년 운세 프로그램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꼭 내 일간이 아닌다 하더라도 원리를 깨치는 데는 다양한 이런 강의를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주변에 내가 아니어도 갑 일간이나 을 일간이 있으면 같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천간의 갑, 그렇죠? 뭐 꼭 갑만이 내 일간만이 갑이 아니고 내가 일간은 다른 일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갑갑 아니면 갑을, 을갑, 심지어는 저는 갑갑 봤어요. 갑갑갑 이렇게도 봤고요. 을을도 봤어요. 굉장히 이런 분들 2개가 같이 떠 있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은 목이 천간에 2개가 있는데 내년에 이 갑진년에 갑이 또 들어온다고 한다면 좋은 건 아니죠? 많은 것, 내 사주에 많은 건 기신인데 많은 게 더 많아진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기신이 더 강화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특히 일간일 때 아니면 을이 일간일 때, 그럴 때는 갑이 온다는 거는 경쟁자가 온다는 의미예요. 그 경쟁자는 나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내 돈을 나눠 가져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남자의 경우 내 부인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렇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나의 부인을 나눠 쓴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인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부인이, 그죠? 극을 너무 심하게 받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결과 부인인 이 토가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간에 갑이 많은 사람들이 갑이 또 온다는 거는 재성의 문제, 곧 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2번째, 직장 내에서 경쟁이 매우 심화돼서 예전 같으면 당연히 내가 승진 대상자였는데 승진 대상자가 좀 늘어나서 내가 안전하게 기다려서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이런 형태의 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토의 문제가 생기겠죠? 토의 문제가 생긴다. 토는 뭔가를 축적되고, 그쵸? 축적해놓고 뭔가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특히나 또 나무가 토가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죠. 토가 없으면 나무가 허공에 떠 있게 되고,
그러면 흙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한데 토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요. 안정감도 매우 떨어지겠죠. 땅을 디디고, 그죠? 땅 속에서 좋은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 마음의 양식 같은 것들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적용이 되고, 또 목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재성, 보통은 이제 남자에게 여자,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목이 많은데 토가 막 하나밖에 없다거나 그러면 그런 남자 만나면 이 여자는 너무 심한 목욕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내 원국이 목이 아주 많아요. 근데 토는 이제 좀 다소 부실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버님이 병석에 들어서 아버님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찍 좀 철이 들고 일찍 경제 전선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성의 문제, 제가 너무 극을 심하게 받는다. 비겁으로부터 극을 심하게 받는다. 그럼 재성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비겁만 왕성하게 있다면은 만약에 100개, 빵이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죠? 만약에 내 사주에 을이나 목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50씩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런 것처럼 항상 내 사주에 이렇게 비겁이 천간에 2개가 떠 있다라는 건 내가 예상했던 수익, 예상했던 인컴이 반조화리가 돼서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내년에는 좋은 사주, 일단은 간목 일간에서 좋은 사주는 어떤 걸까 한번 살펴볼까요? 내년에 간목일주에 좋은 사주, 일단 수기 부족한 사주는 아주 좋겠죠. 진토가 옴으로 인해서 진중의 개수가 수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주가 되고요. 또 화기 태과, 화기가 태과하면 결국에는 이 진중의 개수가 조우를 맞춰주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진년은 또 여름생이 좋겠죠. 여름생이 좋아요. 가을, 겨울생은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름생 중에도 여름생, 이 여름에만 사오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금수대왕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여름생이라서 좋다는데 왜 안 좋지? 지금 그죠? 금수가 진과 합쳐줄 수 있는 금, 진유합, 그쵸? 그 다음 자진합, 신자진합, 그죠? 이렇게 내 안에 글자가 이렇게 금수가 많으면 이 진토가 토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내 안에 있는 글자인 유금, 자수, 신금 뭐 이런 글자로 오히려 좋은 역할을 안 하는 상황이 되겠죠. 여름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사주가 가을, 겨울에 이제 기운이 많으면 일단은 가을, 겨울에 기운이 많다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처럼 진유합, 그죠? 인묘진, 그 다음에 또 진유합, 신자진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 기운이 매우 강력해질 수가 있어서
진토가 와도 그럴 경우에는 좋은 상황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진토 뭐라고 할 말이 있었는데 여름생 지지가 원국에 인묘라는 원국의 인묘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제 진을 만나면 목 방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아작난다? 재성이 아작난다. 재성인 토가 아작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인묘진 목이 매우 강력해져서 목이 왕성해진다는 건 자꾸 벌리고 일을 만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뭔가 사려 깊게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즉흥적으로 몸부터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글자들인데, 이게 세 개가 묻혀지면 힘이 어마무시해지겠죠. 그래서 목이 많은 원국이 안 그런데 인묘도 많은데 진까지 만나면 이제 방압이 짜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내년에는 좀 금을 쓰려고 노력해야겠죠. 금으로 사색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해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는 걸 이 금으로써 생각하는 시간으로 자꾸 뒤에서 좀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목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조금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이 재성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내년에 인묘가 있는데 진이 온다는 거는 결국 목이 강해요. 목이 강해서 이 토가 붕괴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육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토에 해당하는 육친. 그죠? 그럼 만약 가령 예를 들면은 토에 관한 육친이면은 뭐 임진, 계묘, 병인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인묘진이 됐죠. 인묘진이 됐어요. 그러면 병화에 있어서는 인성국이 이루어지죠. 인성국이 이루어져요. 이럴 경우에는 인성이 무엇을 극하죠? 토를 극하죠. 토는 뭐죠? 여기서 화생토. 그죠? 토가 붕괴가 된다는 거는 식상이 붕괴가 된다는 거죠. 식상이 붕괴된다. 인성이 과다해서 식상이 붕괴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만 하다가 직접적인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면 선생이 되는 거죠. 배우면 사회에 기여하고 본인이 배운 것을 끊임없이 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공부가 목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공부만 하고 이제 안 써먹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인성이 과다해서 식상이 약화된다는 건 결국 안 움직여서, 그죠? 안 움직여서 내 식상, 내 움직임이 꽉 잡힌 상태니까 건강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성이 꽉 잡혀서 내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건 결국에는 내 식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육친으로 보면은 인성으로 인해서 식상, 자식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식이 이럴 때 아플 수도 있고요. 그죠? 자식의 활동성이 매우 약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자식을 좀 잘 지켜보면서 자식이 뭔가 도식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도식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식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곡기를 끊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갑이 또 어떨 때 좋게 해석이 될까요? 갑진년. 내가 여름생일 때는, 그죠? 여름생일 때 아까 좋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와서 좋은 거는 또 내 사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월에 갑목, 그죠? 이럴 경우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이 또 옴으로 인해서 이 해월이라는 이 추운 환경에 정화가 갑목에 땔감이 돼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쵸? 근데 내년에 갑목이 또 옴으로 인해서 정화가 갑목에게 또 그죠? 이게 세졌잖아요. 갑으로부터 생을 받으니까 굉장히 세진 정화가 갑목을 생한다는 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우를 맞는 정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갑목이 기토랑 이렇게 합이 되어 있어요. 합이 되어 있고, 그쵸? 토생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 기토가 나의 유일한 그 터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토라는 이 터전을 또 다른 갑목이 와서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 안 그래도 여기는 막 다 뿌리고 여기 한 그루가 있어도 모자랄 판에 여기 또 하나가 뚫고 온다는 느낌이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나무도 안에서 뿌리가 엄청 엉킬 테고 땅에 있는 에너지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놈이 다 흡수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기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무토 정도였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큰 난리는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기토가 온다면 좀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사주라고 봐요. 천간이. 그러면은 임수가 일단은 이 토에 의해서 토국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럴 경우라면은 갑목이 와서 목국토를 해주면 이 무토가 힘이 약해져서 임수를 직접적으로 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그래서 갑목이 기신인 분들은 내년에 무토가 기신인 분들 내년에 갑목을 보면 목국토로 기신을 꽉 눌러줘서 이 갑목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운이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 사주에 이제 정화가 있는데, 그죠? 조도 해결되고, 만약에, 이거보다 그걸 해야겠네요. 또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떠 있는 사주나, 아니면은, 이렇게 떠 있는 사주들이 있죠. 근데, 목이 없어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그쵸?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통관이 되죠. 그쵸? 그럼 수와 상쟁이 안 일어나요. 항상 상쟁이 일어나면 인생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해지거든요. 그래서 통관으로서 그 답을 찾으면 참 좋고, 통관해주는 운의 글자가 와주면은 굉장히 좀 그 전과는 다르게 모든 일이 좀 순조롭게 잘 풀려나간다는 그런 생각도 되지요. 그쵸? 그리고 또 지지로 볼까요? 지지로 보면은 진토라는 글자가 왔어요. 지지에. 진토. 진토가 내 사주에 좋은 글자일 수도 있고 나쁜 글자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사주의 용신과 기신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만약에 가을, 겨울생이라면 진토는 이것만 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주는 아니다. 그쵸? 그리고 지지가 습한 글자들, 축, 유, 자, 해, 이런 글자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지에 이 글자 중 하나만 있어도 좀 좋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신 여름생이면 그나마 좀 해결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봄생도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봄도 이제 진월 같은 경우보다는 차라리 인월 같은 경우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죠. 인이라는 거는 수기를 잘 빨아서 수기의 태왕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좋고, 여름생일 땐 가장 좋죠. 여름생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진이 신금, 신자진 짤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오면 사주가 너무 습하고 차가워요. 사주가 너무 습하고 차가우면 자꾸 안으로 딱 방콕하는 사람들 있죠. 방콕하고 동굴 들어가고, 힘들면 동굴 들어가고, 또 힘들 때 잠수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에 곱씹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분들이 이제 겨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겨울생에 지지가 이런 꼴로 있다 보면은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다. 다행히 이런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지를 차지하는 계절이 여름이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조우가 중요한 거고 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진이 왔는데, 그죠? 이게 일지충이라고 내가 만약에 경술일주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천극지충이 됐죠. 그러면은 좀 천극지충이 된다는 건 좀 시끌시끌해요. 일도 많고 모든 일이 많이 벌어져요.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서 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좀 넋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죠? 근데 내년 이제 내 경술일주인데 내가 화가 있으면은 간목은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목도 살 수 있고, 화가 있으니까 금도 살 수 있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병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병화 있는 경술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지지에서 진토가 온다면 일단은 내가 경술일주인데 만약에 옆에 오나 인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있다면 합으로 인해서
진술충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술만 있는 게 아니라 오가 있거나 인이 있는 분들은 진술충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갑진년생이 아니라 본인이 갑진 일간인데 내년에 또 갑진이 왔어요. 그쵸? 내년에 또 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죠? 내가 또 온 거예요. 내가 온 건 아니겠지만 나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 온다는 뜻이에요. 나도 갑진이고 그 사람도 갑진이에요. 갑진이는 굉장히 능력자들이죠. 진토에 뿌리박고 있는 을목도 아니고 갑목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나같이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될 기회가 있다. 그럼 나와 같이 잘난 사람 만난다는 건 이거는 그 막강한 사람들과 자꾸 경쟁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해석이 돼요. 나도 잘났고 갑진이도 잘나서 어느 한쪽이 확 지고 확 이기고 점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갑진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토의 문제가 생긴다. 목급토, 재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사이좋게 지내면 딱 1도 똑같이 5대5로 하고 결과물도 5대5로 가져가면 타이만 좀 키우면은 100%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전에 했던 거를 해서 100을 벌었다면 둘이 같이 해서 200을 벌어서 100을 벌어도 되는 그런 꼴이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복음운이 안 좋냐. 복음운은 안 좋은 이유는 그거죠. 일단은 천간에 10자, 지지에 12자가 있어서 총 22자가 있는데 이 22자가 다 골고루 뻗쳐 있어야지 나는 오행도 다 갖춰지고, 그죠? 골고루 이렇게 되게 뭉쳐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사주를 갖게 돼서 훨씬 쓸 수 있는 글자들이 많은 건데, 복음으로 온다는 건 나는 다른 글자가 필요한데 나랑 내가 있는 글자가 또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불러 죽겠는데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런 사람이 밉죠. 그쵸? 나는 지금 돼지갈비를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식혜나 아주 시원한 걸 먹고 싶어요. 근데 또 삼겹살을 구워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그럼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진년은 일단은 갑도 목의 기운, 진도 목의 기운. 그럼 내년에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구수가 엄청 많아질 거라는 거. 기존에 하던 것들 말고 없었던 것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디게 개발되고 있던 그런 서비스나 그런 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년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갑진이라는 간지 자체가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갑진에다가 딱 갑진은 뭐 많이도 필요 없지. 여름생이라면 수기가 필요한 거고, 그쵸? 가을생이라면 화기가 필요한 거고, 그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그쵸? 너무너무 좋은 간지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사실은 사주 전체도 보지만 저는 그 사람의 4개의 기둥의 간지를 많이 봐요. 이렇게. 뭐 병이, 경술 이런 식으로
계사. 간지 자체가 좋은 글자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주들은 일단은 확실히 삶이 큰 풍파도 없고 그냥저냥 잘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기 이전에 뭐 비겁이다 식상이다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4개의 기둥이 너무 좋은 글자로 좋은 간지로 짜져오면은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호, 괴강, 뭐 백호, 괴강 이런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능력자들이에요. 절대 물러터진 사람들 아니고 굉장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세다는 거는 남에게 센 게 아니라 자기의 맡은 분야에 있어서 좀 타협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백호나 괴강이 꼭 막 세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뤄내는 끝까지 이뤄내는 그 힘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백호, 괴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귀문관살이나 원진, 귀문관살, 원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정적일 때 사고방식이 좀 남들과 달라요. 자기 안에 꽂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특이한 사고, 특이한 생각과 남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들키기 싫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에게는 철저히 말 안 하고 비밀로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이 원진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사고방식이 남다르고 그 다음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핸디캡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이 되지 않을 때 그 일이 되지 않을 때 풀어내는 방식 자체도 규문이나 원진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남들과 좀 다르게 힘들게 그렇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이 갑을 을을 안 했군요. 어머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하네. 을목이에요. 을목은 일단은 내년에 좋으려면 언제다? 천간에 병화가 떠 있거나 아니면 아쉬운 대로 정화가 떠 있거나 여름생이거나 하면은 굉장히 좋은 한 해다. 등락계갑이라 해서 을목은 이 간목에게 굉장히 도움을 받죠. 그쵸? 이 병정화를 같이 나눠 써야 되긴 하지만 간목 타고 올라가서 그쵸? 이 병정화를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주변에 간목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강력한 능력인자, 나를 많이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좋아요. 그쵸? 이럴 경우에 좋고. 그쵸? 그 다음에, 을목, 안 좋은 케이스는 못 가요. 뭐, 을축일주, 을유일주, 또 뭐 있을까요? 을미는 괜찮고 을묘 이럴 경우에는 좋지 않은 케이스죠. 그쵸? 을축일주는 안 그래도 화가 필요하죠. 화가 필요한데 진중에 수가 와버렸어요. 화가 운에서 오더라도 진중의 수가 또 수국화를 하겠죠. 그리고 을유일주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한데 화급금 해야 되는데 진유합으로 더 금을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을묘일주 이거는 보면은 여기에 갑이 또 오고 또 진이 만들어져요. 이게
모두 다 목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토의 문제가 지극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토의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을목, 그리고 을목이 신약한 을목. 신약한 을목은 좋아요. 간목도 보고 지지의 진토도 보기 때문에 신약한 을목일간에는 굉장히 갑진년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좀 화가 같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을목인데 을, 신, 경, 뭐 임 이런 식으로 있으면 굉장히 이제 좀 신약할 가능성이 높은 을목이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갑진년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좀 더 이제 이 사주가 좋아지려고 한다면 여기에 병화 정도 이렇게 떠주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병화 있는 경우면, 예, 갑이 오면은 굉장히 신약한 을목이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을무무. 아유, 을목이 극할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다신하게 됐죠. 이렇게 재다신하게 될 때는 간목이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극해줘요. 을목의 힘이 이제 빠져도 간목까지 같이 도와주니까 힘도 덜 빠진 상태에서 비겁들과 함께 재를 이제는 제대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 혼자 재다신이야기일 때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강력한 간목이라는 사람들이 생겨 들어오면서 갑자기 매출이 한 500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둘이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 250씩은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을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진토가 오면은 인묘진이 짜져요. 이렇게. 이때도 토의 문제가 엄청 강력해지겠죠? 예, 토의 문제 생겨요. 완전히 안에 뿌리끼리 엉키고, 그래서 서로 양분 빨아먹는데 방해가 되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토도 부족해요. 그럼 이때는 이제 화로서 화생토를 해서 토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 아니면은 토가 오더라도, 운에서 오더라도 뭐 무술 아니면 무진 이런 식으로 와준다면은 이제 제왕도 되고, 그렇죠? 비겁왕도 될 수 있으니까 비왕제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달이 이제 달이나 일이나 이런 글자들이 올 때는 이제 굉장히 성과가 좋을 수 있다. 근데 일단은 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화가 와야지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통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강한 목을 극하는 것보다는 이게 설기를 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방법인 설기를 통해서 목의 힘은 좀 빼지고, 목이 생한 화기운이 강해짐으로써 화생토를 하게 되면 이 토가 굉장히 건재해져서 돈을 벌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을축, 그쵸? 아까 했나? 을목일간은 일단 여름생, 예, 여름생.
이런 분들은 뭐 여름생이거나 천간병화 있으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내년에는 을목과 병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는 한 해가 돼요. 네,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운이십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병, 정, 화, 내년 운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